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신념은 무엇인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격, 그리고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던 그 경계의 규정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관은 경계의 규정이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가치관으로서 그 사람의 그 일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관점이고, 가치관으로서 사람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관과 신념이 있는데, 그럼 신념은 무엇이냐? 신념은 가치관이 그 감정과 만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신념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념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매우 강하고 강렬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가치관이 있고 신념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상담, ABC, 방어기제,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치관과 신념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성격과 기질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격과 기질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이 되겠죠. 그 기질은 숙명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말이죠. 타고난 것인데, 외부 자극에 대해서 감정을 선택하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늘 항상 반복되게 특정한 감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격은 무엇이냐? 성격은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은 형성된 것인데, 성격의 정의는 반복된 행동. 그렇죠? 그것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격은 후천적인 건데, 형성이 된 건데, 반복된 행동을 성격이라 규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과 기질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 대해서 혹은 뭐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격과 기질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적인 도구가 MBTI 애니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성격과 기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가치관과 신념이 있고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있는데 그의 그 상관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 갔을 때 뭐 참외다, 수박이다, 포도, 뭐 배, 사과, 뭐 굉장히 많겠죠. 과일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제 뭐 과일을 산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박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박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겉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죠. 그리고 또 참외다. 그러면 참외의 겉모양을 보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수박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고 또 이게 수박이구나. 근데 그 수박이 종류가 많죠. 대동소이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을 이제 맛있게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각자의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게 수박인지 참인지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그 수박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수박을 산다는 것은 겉모습 껍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그 과육, 수박의 과육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수박, 참외, 뭐 메론, 뭐 딸기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는 있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할 따름이에요. 뭐가 나타난 거냐? 성격과 기질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거예요.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격과 기질이라는 렌즈, 필터, 파이프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구분되는 게 뭐냐면 성격과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과 기질을 알면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기능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아주 정서적인 관계, 또 친밀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가족 관계와 오래된 친구는 정서적 관계가 되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이 뭐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는지도 알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알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능적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속사람, 진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가치관과 신념을 알기보다 차라리 그 사람과 성격을, 기질을 아는 게 관계하기에는 매우 용이하고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기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과일을 겉모습을 보고 그 과일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관계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 사람이 성격과 기질이 갖고 있는데
그 성격과 기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게 도구 삼아서 그 지식을 도구 삼아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제 MBTI란 무엇이고 그 MBTI에서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할까 그 지식을 사용할까를 같이 나눌 것이고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애니어그램을 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